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호림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 건강을 챙기면서도 야식이나 술, 담배처럼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100세 시대를 더 건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정보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중장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죠. 박사님,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면서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칼슘 섭취가 적은 경우, 네 번째는 유전적으로 골밀도가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 햇빛을 잘 쐬지 않는 경우, 예, 마지막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서 복부 비만이나 전체적으로 체중이 비만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놓치기 쉬운 뼈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죠. 뼈 건강을 위해서 또 필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원인이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흡연이기 때문에요. 예, 1차적으로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뼈는 우리 이제 집으로 보면 골조에 해당이 되니까요. 항상 적정 체중,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유라든지 유제품, 또 생선, 콩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예, 칼슘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이제 근력 운동을 시간이 되는 대로 자기 체력에 맞게 적절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 햇빛을 자주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복부 비만을 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뼈 건강을 챙겨서 중장년기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른쪽 윗배 통증을 유발하는 담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치 쪽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면 담낭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담낭이란 어떤 곳이죠? 예, 담낭은 이제 쓸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의 안쪽에 오목한 곳에 이제 들어있게 되는데요. 그 간에서 이제 담즙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 담즙을 생성을 하게 되면 담낭, 결국 쓸개에 이 담즙을 농축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해서 담즙을 분비를 해서요, 예, 지방이나 이제 소화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담석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담낭염의 원인도 담석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네. 담낭염의 이제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담석 자체가 조그만해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체로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 담즙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흡착이 잘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담도를 막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게 심하게 예, 담벽을 자극을 하면서 예, 급성 담낭염으로 오기도 하고 이제 만성 담낭염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예, 비만이 되는 경우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예, 담즙이 흡착을 되면서 담석이 심해지면서 만성 담낭염으로 발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담낭염으로 발전을 하기가 쉽고, 네 번째는 변비입니다. 담즙의 분비는 결국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변비가 잘 발생을 하는 경우에 또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 이 담낭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노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50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담즙의 생성이나 분비,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담석이 생기면서 담낭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5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담낭, 특히 이제 담즙의 이제 분비라든지 만성 담낭염이 있는지 이러한 질병을 체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비만과 변비도 담낭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흔히 염치 쪽에 통증이 생기면 소화불량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박사님, 그럼 이렇게 담낭염으로 인한 통증과 또 소화불량으로 인한 통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급성 담낭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복부를 해서 오른쪽 복부 쪽에 간이 있고 그 간 사이에 안쪽에 담낭이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복부에 이제 통증이 좀 심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낭염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담낭염인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명치 부분이 아프면서 등도 옆구리도 같이 아프기 때문에요. 소화불량 증상하고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담낭염의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소화불량이나 위장관에 이제 문제로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내가 음식을 과식을 했을 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속쓰림에 대한 증상을 일반적으로 소화제나 위장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게 감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담낭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속쓰림이나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때는 위장관과 함께 이 담낭에 이제 염증이 아닌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담낭염이 심해지면 다양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담석에 의해서 담낭염이 대부분 이제 오게 되고, 또 담낭에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보면은 이제 기종성 담낭염이라고 해서요. 담낭에 이제 가스나 균을 침입하는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담낭에 농양이 생기기도 하고, 담낭에 수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담즙이 이제 석회화되어서 이제 굳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이 되면 우리 간장과 담낭의 기능이 원활하게 생성이 되고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에 소화불량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생긴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담즙은 소화가 안 됐을 때 신물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쓴물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의 진단을 꼭 확인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소화불량 증상과 유사하고 오른쪽 윗배 통증을 유발하는 담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담낭염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원인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입니다. 그런데 담석이 있어도 병원에서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데 담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즙에 간에서 담즙을 생성을 하고 이 담즙이
또 십이지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담석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 담즙의 분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대변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담낭염에 또 담석의 원인이 같이 변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 체력에 비해서 내 위장관의 상태에 비해서 음식물을 과식을 한다. 특히 이제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 담낭에 염증이 오기가 쉽고 담석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담즙의 분비가 잘 되도록 변이 원활하게 장 운동이 잘 되도록 하는 데가 첫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이 비만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체질에 따른 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또 담낭염의 원인이기 때문에요. 이 질병에 대한 당의 수치라든지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 이제 변비는 첫 번째 이제 담석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배가 차가움으로 해서 운동이 잘 안 된다. 또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작고 복부가 비만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을 2그릇을 먹어도 대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고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바로 내 간장이나 담낭의 기능, 특히 이제 대장의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노화입니다. 노화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찌되었든 담즙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분비도 제대로 잘 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좀 결단력도 떨어지고 또 겁도 많고 좀 소심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진을 해서 왼쪽에 이제 관맥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이제 담낭을 보해주는 치료를 해서 이제 담낭염을 예방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담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담낭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그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평소에 자신이 잘 놀라거나 이제 겁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과 담낭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지황과 작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특히 이제 담즙은 지방이라든지 이제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제 변비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청피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상담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담에 앞서서 먼저 연세와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올해 66세가 됐고요. 키는 176입니다. 네, 몸무게도 부탁드릴게요. 약 85kg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한 약 4년 전쯤에 이제 말초신경병 그 증세하고 네. 아주 똑같은 증상이 이제 생겨서 예.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네, 증세는 말초신경병증 증세와 똑같습니다. 네. 뭐 양쪽 발가락, 뭐 발바닥, 뭐 서부터 종아리 뭐 이런 데가 이제 열감에 시리고 따갑고 전기 스파크 나고 아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요거를 뒷받침하는 진단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신경전도에 이상이 있다거나 근전도에 이상이 있어야 이게 이제 진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수치도 뭐 당화혈색소 5.5고 네. 뭐 식전 식후가 다 정상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이런 병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인 불명의 어떤 약물 중독이라든가 스트레스성으로 이것이 올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치료는 없고 이 증세를 가라앉히는 예. 그러니까 당뇨병성 심장병증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지금 그 진정시키는 그러한 그 치료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진단명이 그렇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말초신경병증에 준하는 약물을 쓰고 네. 이 약물을 이제 계속 증가하고 뭐 바꾸고 하면서 하는데도 이 증상이 뭐 한 약 안 먹을 때보다 한 30% 정도 이제 좀 감소가 되는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약물에 고통을 당하고 또 실제로 이러한 증상에 고통을 당하고 네. 근데 이런 증상은 약간 기복은 있어요. 항상 있는데 어떤 날은 아주 심하고 예. 어떤 날은 증상 어느 정도 그렇고 한데 그때에 해당되는 어떠한 변화나 이런 걸 체크가 안 돼요. 네. 예, 뭐 이럴 땐 더 하더라, 이럴 땐 덜 하더라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러한 이제 증상인데 이게 심할 때는 종아리, 허벅지까지 올라오고 손끝, 팔꿈치, 어떤 때는 뭐 입안, 혀까지 예. 예, 이런 증상으로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증상이 4년 전부터 나타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까? 통증이? 저는 낮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심한 병이에요. 심한 증상이에요. 네. 그리고 밤에도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이제 발이 화끈화끈되고 뜨겁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차지도 않은데 시린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느낌으로 본다면 뭐 거의 같아요. 아, 낮이나 밤이나 거의 같고 오히려 움직일 때는 그러면 통증이 좀 감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는다든가 손으로 주무르면은 네. 이 주무르는 정상적인 발을 주무르는 느낌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 열감이라는 건 살짝 가시는데 손을 놓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4년 전에 증상이 다리나 손 중에서 그 발 중에서도 왼쪽, 오른쪽이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네, 어느 쪽이 맨 처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네.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네. 네,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발가락 끝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 발가락이요? 저는 항상 왼쪽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모든 상태로 봐서. 네. 그래서 왼쪽이 조금 더 심했고 오른쪽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심해졌어요. 네. 지금 4년 전에 그랬는데 현재 뭐 지금 말초신경 병증에 대한 이제 원인이 안 나오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만 복용하고 나머지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복용하는 거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심방세동 또 질환이 있어서 예. 예방 차원으로 이제 그 혈전융해제라든가 또 혈압이 높진 않은데 좀 그 예방적 차원으로 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병이 났을 때 당화혈색소가 6.7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당뇨로 진단을 하시면서 그때 당뇨약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먹었는데 이제 생활 개선이나 습관 개선, 뭐 금주, 금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혈당이 많이 안정돼서 지금은 이제 당뇨약 한번 끊어보자.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이제 당뇨약은 안 먹지만 현재 고혈압 약하고 그 고지혈증,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LDH가 그게 조금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심방세동은 이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심방세동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말초병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훨씬 한 2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한 30년 넘게 전에 발병이 됐는데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불규칙한 그 세동이죠. 네. 가슴에서 그렇게 그 본인이 이렇게 뛰었다가 쉬었다가 떨리는 증상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요즘도? 평상시에는 뭐 거의 안 느껴지고 이제 잠자기 직전 고요할 때 이제 제가 보면은 또 느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지는데 네. 주로 이제 맥을 잡아봐야 정확히 저도 알고요. 예. 이제 심전도에는 뭐 항상 그게 나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피곤하면은 쿵 떨어지기도 하고 네. 좀 불안한 그런 게 싹 지나가고. 예. 근데 그게 있을 때는 항상 맥이 빠지고 너무 힘이 없어서 예. 맥이 상당히 약합니다. 만져보면. 아, 맥이요.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맥을 짚어다 보면, 그러니까 부정맥인데 맥이 제가 이제 50번 세는 동안에 한 번도 쉬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지금 가슴에서 느끼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맥을 짚었을 때는 아까 5번 뛰다가 한 번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맥박을 보았을 때 이게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맥박을 봤을 때 힘이 있는데 뭔가 네. 피곤하고 이럴 때 맥박을 보면 그 맥과 안 세기도 이제 약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20년, 30년 전에 그랬으면 선천적으로 심장이 이제 약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년 전에 생겼으면 4년 전에 이게 이제 뭐 오늘 그랬다 그러면 오늘 신경을 바짝 써서 이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4년 전 이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네네. 좀 뭐 마음고생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제가 20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네. 뭐 제가 지금 58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 조건도 많이 안 좋았지만은 또 제가 뭐 특별한 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마음 고생, 뭐 육체적인 고생,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네. 뭐 술, 예. 담배,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뭐 몇 번 망했다 다시 하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한 40대부터 제가 배가 좀 나왔어요. 네네. 그럼 몸무게는 뭐 웬만할 때는 83에서 85, 조금 더 나갈 때는
이제 막 89까지 치솟고 이제 이러다가 제가 또 이제 그 음식 조절을 하고요. 네네. 그런 상태고 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발병하기 직전에 네네. 낮과 밤이 바뀐 일을 했어요. 네. 도로 사업에 시달렸을 때는 이제 그 무슨 증세죠? 그 흔히들 공황장애요?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런 공황장애 심하진 않지만 약간 두렵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었는데 네. 약을 먹으니까 금방 그 증세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회 먹었는데 너무 오래 먹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한번 끊어보자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안 먹죠. 네. 안 먹어도 이제 그런 증상은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요즘도 계속 그 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하지만 이제 옛날에 하던 사업은 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종료가 됐고요. 네네. 요즘에는 일은 하지만 옛날같이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죠. 네. 요즘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잘 볼 때도 있고 또 뭐 술도 안 먹는데 어떤 때는 아주 그 좀 변비처럼 네. 예, 힘들게 갈 때도 있는데 한 70% 이상은 그 항상 잘 보는 편이고요. 예, 보고 나면 시원해요? 예, 시원합니다. 예, 남아있는 느낌 없고요. 그건 없어요. 예, 소변은 어떠세요? 이게 소변이 이제 좀 아주 그것도 뭐 소변을 못 봐서 쩔쩔매던 때가 있었는데요. 뭐 서가지고 그냥 1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오줌은 마려운데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것도 한 4, 5년 전에 진단을 했더니 전립선이 약간 좀 심하지는 않지만 비대하니까 약을 먹어라. 예.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아주 시원해졌었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네. 제가 체질 때문에 원래 술을 좀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술은 뭐 이렇게 소주 한두 병 마셔도 얼굴 붉어지는 거 없습니까? 예, 그렇게 뭐 심하게 남들처럼 뭐 한두 잔이냐 한두 병 먹어서 예. 빨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증상은 지금 말초신경 병증 증상인데 네. 원인은 지금 신경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요. 아까 원래 이제 심방세동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경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우리가 혈관에 피가 있어도 펌프력이 세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은 가더라도 지금 그 신경 자체가 있는 곳까지 그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원인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이제 심장 자체가 원래 약한 그 세 가지가 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방금 펌프력이 좋아야 신경까지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잖아요. 예, 이제 네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본인이 맥관을 짚었을 때 맥관에 힘이 있다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초신경 병증인데 원인에 대한 거가 안 나오는 게 지금 심장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맥관에 힘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지금 체중을 조금 더 줄이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체중을 억지로 굶으면서 줄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네. 네, 소화가 안 되면 때가 되어도 배가 많이 안 고프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안 고플 때는
하루에 한 끼씩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조금씩 드세요. 속이 편하게. 네. 예. 그래서 음식은 내가 위장관에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네. 구감초가 4g. 4g. 네. 그 다음에 창출이 8g. 창출. 예. 예. 그 다음에 네네. 진피가 6g. 진피가 6g. 네네. 예. 그 다음에 후박이 4g. 4g. 네. 그 다음에 생강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요. 2개. 예. 그 다음에 대추 하나요. 중간 크기 정도요. 대추가 마른 대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른 대추요. 대추 중간 한 개. 예.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물 2000cc. 예, 그래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종이컵 3분의 2 정도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양약을 아침에 식사하고 드시나요? cc. 양약을 제가 아침도 이제 거의 이제 밥은 좀 건너뛰는 편인데요. 네, 그냥 시간에 맞춰서 먹어요. 그냥 뭐 그 시간에 밥을 먹었건 안 먹었건 간에 예, 예. 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냥 먹습니다. 아침에는 그러면 양약은 몇 시쯤 드십니까? 한 8시 반쯤에 네, 먹는데 8시 반 전에 뭐 좀 이렇게 마시거나 뭐 야채 같은 거를 뭐 계란 같은 거 예, 예. 뭐 이런 거를 약간 먹기는 합니다. 예, 예. 예. 아침에 몇 시쯤 기상하세요? 아침에 한 6시면 일어나요. 예, 그러면 오늘 지금 아침 식사 하신 거죠? 네, 계란 하나 먹었습니다. 예, 그때 배 고팠어요? 안 고프죠? 예, 안 고프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네. 한방차 100cc 한번 드시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오후에 한 5시쯤 100cc 한 잔 드세요. 한방차 예, 100cc. 예, 예. 그다음 오후에 5시에요. 예, 17시.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배가 안 고프시면 약을 먹기 위해서 배가 뭐 조금이라도 고프면 뭐 조금 먹어도 되는데요. 배가 안 고프면 예. 최대한 조금만 드시고 드세요. 식사 뭐 이런 종류를요. 예, 예. 최대한 조금 네네네.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말초신경 병증이 오래되고 지금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 네네. 기간을 좀 오래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 치료나 이제 뜸 치료도 지금 과정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침 치료를 좀 같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한방차는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손발이 찌릿거리는 말초신경병증세로 고민인 66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구감초와 창출, 진피, 후박, 생강, 대추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예, 약재인가요? 일단 그 말초신경 병증은 대부분은 이제 당뇨,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안 되면서 이제 말초신경에 이제 병증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당도 조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검사, 근육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병증은 있는데 원인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병력을 보다 보니까 심방세동이 있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번아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번아웃이 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당도 300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열이 위쪽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병증인데 심방세동이 우리 몸의 이제 오장육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은 한의학의 이제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군주지관이니 신명이 출현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임금은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피를 가지고 영양분이 있어도 심장의 수축력에 의해서 동맥에 의해서 우리 몸의 발끝이나 손끝에 신경까지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보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맥관에 힘이 없는 경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소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야 되죠. 그런데 음식을 먹었는데도 항상 헛배가 부르고 헛배가 부르니까 때가 되었는데 배가 안 고프고 소화 흡수가 안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복부가 비만하고 자신은 잘 안 먹는다는데 이제 살이 잘 안 빠지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고 또 아쉽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해도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어찌됐든 심장이 약하고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창출이나 후박, 그 다음에 이제 구감초는 심방세동을 보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끝, 발끝까지 가려고 하면 약간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강은 따뜻하게 되고, 대추는 한방에서 이제 십이경맥, 혈액순환을, 동맥의 순환을 따뜻하게 이제 시켜주는 한방차로 처방해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나 SNS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궁금증이 있다면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 먼저 연세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72세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키는 1m 70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67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 저는 제가 지금 평소때 운동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정도 전에 아침에 조기 운동을 나가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를 좀 갑자기 조금 빠르게 걷고 보니까 가슴 여기 맹치에 꽉 조이는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가까운 병원에 그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으로 통해서 심장 촬영까지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심장약을
예방 차원에서 한 3개월 먹어보라고 해서 먹고 했는데 예. 아무런 진전이 없고 이래가지고 다시 내과에 저희가 다니는 내과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은 그런 증세가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을 해서 먹고 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해보니 네. 아무런 진전이 없이 예. 그렇게 지금까지도 조금 계단을 오른다든지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예. 아침에 공복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좀 편하고 예. 식사를 하고 나서 좀 걷는다든지 빠르게 걷고 하면은 예. 이 명치에 숨이 꽉 막혀가지고 쪼여가지고 이렇게 걸음을 걷질 못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괜찮습니다. 네. 그런 증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위암 수술은 제가 한 25년 전에 아, 위암 수술이요? 네네 위암 초기를 해서 그때 그 3분의 2 절개를 하고 예. 그 수술을 뭐 성공리에 마치가 지금은 주기적으로 그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네네. 이렇게 체중은 한 네네. 2, 3년 전보다 체중은 어떻습니까? 체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한 1kg, 1, 2kg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예, 예. 뭐 전혀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담배는 안 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원래부터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담배 끊은 제가 한 20년이 좀 넘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네. 제가 이제 장에 또 검사를 하니 가스가 많이 차이고, 예. 음식물을 좀 먹으면 더부룩하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이래 좀 많이 차는 느낌을 가지고, 그래, 가끔 약지 먹고 그렇습니다. 그 가스가 차신다는 게 헛배가 부른 겁니까? 방구가 나오시는 겁니까? 방구가 많이 나오지. 예. 예. 지금 그 소화가 그 위암 초기 절제 수술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건 5년 전보다 소화 상태는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뭐 비슷하게 제가 느끼기로는 뭐 거의 차도가 없고 비슷한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네. 소변은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소변은 제가 이거 전립선 비대증 약을 비뇨기과에 처방받아갖고 먹은 지가 꽤 오래되고, 예. 네네. 지금도 먹고 있는데, 네. 뭐, 저녁에는 잘 시간이 다 돼가면 아예 물 같은 거를 조금 조심을 하고 하니까, 네. 그래도 좀 2번, 어떨 때는 뭐, 3번도 일어나고, 그거 좀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식사를 네네. 하루에 몇 끼 하십니까? 식사는 뭐 하루에 한 3번은 그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좀 대충 없이 이렇게 아, 그냥. 특별한 일을 하진 않으니까 네네. 배가 조금 허전하면 뭐 먹게 되고 예. 아침도 조금 늦게 이렇게 먹고 예. 뭐 아침 한 9시 반, 뭐 10시경, 오후 뭐 점심은 한 2-3시 이렇게 먹고 예. 그렇게 음식은 뭐 많이 절제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음식은 지금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좀 덜 되신다고 해서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소화가 좀 덜 되면 식사량을 좀 적게 드시면 좀 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소화에 이제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좀 적게 드시는 편이세요? 네네네. 예. 제가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소화를 네. 식사를 적게 드시면 소화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소화가 자꾸 안 된다고 해서요. 너무 이렇게 이제 소화가 부담이 가고 이럴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주 느끼지는 못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한방에서 지어준 또 이 소화제를 조금 제가 밥을 조금 많이 먹었다는 생각을 들면은 네, 소화제를 그걸 드세요. 조금 먹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장관을 3분의 네네. 2를 절제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되고 안 되고는 어르신만 알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여기서 예를 들면 뭐 3분의 2 공기를 먹으면 편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몸을 좀 많이 움직였을 때는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위장관에 약만 써서는 역류성 식도염 조절이 위장에 이제 통증이 오는 게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장을 보를 더 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밖에서 그 배를 자주 마사지를 해서 이제 위장관보다 밑에 이제 장이라든지 십이지장이라든지 소장의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사를 지금 하시고 나서 좀 걸을 때는 빨리 걸으면 네네. 그 위통이 오지 않습니까? 명치의 예. 통증이. 네네네. 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났을 때는 이제 위장관에 음식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소화가 좀 된 상황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느리게 걸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날씨가 새벽이나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은 위장관이 더 이렇게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더 위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새벽에 나가는 걸 좀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첫 번째 이제 혹시 술을 하실 줄 아세요? 예예예. 예, 술 한두 잔 해도 얼굴 빨개지지는 않고요. 네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예예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네. 네, 백출. 백출. 네네. 네, 그 다음에 연자육. 연자육. 예, 네네. 그 다음에 황기. 황기. 네네. 예, 그 다음에 황정. 황정. 네, 그 네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시고요. 네. 5g. 네네. 예, 그 다음에 물을 1800ccl 넣어서 네. 예, 종이컵 3분의 2 정도 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3분의 2 정도. 예, 예. 네.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반 잔 드시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반 잔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또 그 100cc 달여서 오후에 한 2시쯤에서 반 잔 드시고요. 네네. 네, 오후 6시에 한 반 잔 드시고요. 오후 6시에. 예. 그 다음에 항상 식사의 양은 그 네네. 위장관의 소화의 상태를 살펴서 많지 않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예,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네네. 네. 네. 그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2세 아버님의 명치 부위의 조임과 답답한 증상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백출과 연자육, 황기, 황정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일까요? 예, 지금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명치 통증이 온 경우인데,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위장관이 3분의 1을 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아마 많이 섭취를 못 하실 겁니다. 위에 이제 근육에 힘을 길러주는 거하고, 예,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심장 쪽에서 위장관으로 피가 좀 더 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백출, 예, 비위를 이제 보해주는 약, 예, 그 다음에 황기는 이제 원기를 보해주는 약,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심장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기운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기를 보충을 해주는 약을 같이 이제 황정과 이제 황기와, 예, 같이 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연세가 있고 위장관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좀 빨리 걸으면 통증이 오는 건 이제 몸의 이치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음식을 먹은 다음에 좀 빨리 걸으면, 예, 명치 부분에 무리가 올 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피해 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하다가 운동을 세게 해서 내 근력을 더 길러서 이길 수가 있지만, 연세가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예, 내 몸에 맞추어서 가시면 됩니다. 새벽에 좀 걸었는데 명치가 아프다 그러면 날씨가 해가 좀 더 올라왔을 때 걸어야 되고, 예, 또 하나는 내가 밥을 먹고 아마 천천히 걸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걸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밥 먹고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20-30분 정도 있은 다음에 걷거나 좀 빨리 걷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또 빨리 걸으면 통증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걸음보다 약간 한 박자 늦추어서 그 섭생에 맞게 생활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요즘 TV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예, 동영상을 보는 동안 우리의 뇌는 계속 소모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예, 모니터를 본다. 이 경우에는 눈도 사용을 하고 머리도 생각을 하고, 예, 또 귀로 듣고, 예, 그래서 우리 황제 내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껴 쓰면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너무 머리를 안 써도 문제지만, 예, TV나 그 동영상을 오랫동안 보는 것도 내 뇌가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껴 쓰면, 예, 기억력도 증진이 되고 또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동영상부터 게임까지 일상에서 참 많이 보는데요. 스마트폰이나 동영상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뇌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서 인지 기능이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동영상 보는 시간을 줄여서 뇌 건강을 지키고 장수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